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들어서 확실히 거래량은 이 주춤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그 추세를 반증해 줄 수 있는 매물 추이. 오늘 8월 7일자로 매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더니만 갑자기 거의 8만 건에 육박하는 7만 9천 건을 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다시 예전에 이 8만 건으로 리세팅이 되는 건데 집값이 불장이라는 소리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여름한철 맴맴 울어대던 매미가 갑작스럽게 가을에 포문이 열리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과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분위기와 함께 은근슬쩍 서울 매물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수도권으로 확산이 된다는 조짐, 그 자체가 단순한 기대감으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7월 거래량이 거의 7,400건을 기록하고 본격적인 이 거래 회복의 조짐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것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뒤이어서 7월 거래량이 카운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5천 건이 넘어가는 추세여서 거의 7, 8천 건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으로 내다보고 있기는 하지만 갑자기 거래량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일일 거래량은 그닥 인상적이지 못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튼 7월 거래량은 6월 거래량을 넘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8월 거래량이 관건이 되어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7월 중하순부터 손절이 시작된 거래 동선이 본격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급속도로 이 거래 현장은 9월로 접어들면서 식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냥 메뚜기도 한철이구나 라는 말이 딱 맞아 들어갈 정도로 이 가을의 초입은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서 춥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번 주를 강타했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 코스피가 회복이 되어가는 추세라는 건 어디까지나 착시 현상일 수 있는 게, 지금 그렇게 방어를 한다 해도 오늘 1% 내외로 찔끔 오르는 수준, 그냥 거의 버티고 있는 형국이라 보면 되는데,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진앙지였던 미국 증시로부터 전혀 이런 공포를 해소할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나라한 공포의 실현이 일주일 단위로 발작 수준으로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국채. 원래 미국 국채 10년물이 자금을 오래 처박아 두고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10년물이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 건데 오히려 단기 금리의 선봉인 2년물이 10년물 금리를 앞섰던 세월이 2년 이상이 됩니다. 비정상적인 지표죠. 당연히 10년물이 높아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면서 발생했던 문제였는데, 물가에 예민한 국채 10년물, 기준금리에 예민한 국채 2년물 특징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2년여 동안 단기물인 2년물이 10년물의 금리를 누르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게 거의 격차가 해소가 되는 영의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냥 엿 바꿔 먹으면 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란 얘기. 왜냐? 그동안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렇게 국채에서 장기와 단기의 금리 역전이 해소가 된 이후에는 100% 경기 침체로 돌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06년부터 시작된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2007년에 해소가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2008년에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위기가 찾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주식시장이 그냥 만만히 봐서는 안 될 아주 위험 수위에 다다른 상태라는 걸 국제시장이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찔끔 회복했다는 소리가 폭등장이라는 소리로 바뀌어져서 들리고 있고, 아니 전날 8% 떨어졌다가 겨우 3, 4% 회복하는 수준은 너무 소심한 반등장 아닙니까? 결국
지금 금융시장에 아주 비상한 신호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 빙하가 거대한 몸집을 숨기기 위해서 겉으로만 드러난 부위가 다인 것 같지만 조금씩 얼음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육중한 물속에 잠긴 실체를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빙하는 와르르 무너질 때 그 실체를 비로소 알 수 있을 만큼 아주 깊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죠. 지금의 경우가 딱 이렇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엄청난 리스크를 고스란히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선빵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모습 아주 여러 번 재현이 될 겁니다. 나무도 벌목을 할 때 한 번에 베지 않죠. 여러 번 전기톱으로 윙 거리면서 각도 바꿔가면서 쪼여 들어가는 순간 어느 지점에서 삐걱 소리 나면서 스스로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딱 금융시장이 엄청난 위험 신호라는 무게감을 고스란히 이틀 전 폭락 신호를 통해서 자신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는 얘기죠. 위기는 앞으로 계속해서 한 주간 간격으로 찾아오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틀거리다가 한 번에 폭삭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바로 금융시장인데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모든 위험 신호의 무게를 안 그런 척 고스란히 떠안고 있었던 시장이었고 이걸 역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반등, 상승, 불장이라는 징검다리를 놨는데 앞불싸 건너는 도중에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불어버린 거라. 그냥 그대로 쓸려갈 수 있는 자산 위험의 대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틀 전에 금융시장에 쓰나미가 한번 밀고 간 이후에 뭔가 평온해 보이는 일상적인 증시로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지금 이번 금융 쓰나미의 희생양을 잡으려고 혈안인데 일본이 그냥 딱 걸려가지고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위기를 촉발, 괜시리 엔화 금리 올려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 아니냐 거친 항의를 받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 저리의 엔화를 활용했던 자금이 다 빠져나가니까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니 방귀 낀 사람이 썩낸다고 오히려 일본을 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있는데 일본은 자국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 엔화 금리 올린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슈퍼엔저 유지했다가는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는데 급하게 금리 올리니 엔저라는 풀 안에서 놀던 자금들이 화들짝 놀라서 증시에서 다 던지고 나오는 궤적을 보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 일본은행 부총재가 나서서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는 선을 긋고 나섰는데 일본도 눈치 애지간히 보는 나라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위상도 좀 대단하다는 느낌도 들고 자국 통화가 빠지니까 세계 경제가 스탑이 되어버리는 수순. 근데 이게 지금 금융시장이 이렇게 사단이 난 건 단지 엔캐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가장 중심에는 미국의 경기지표 침체 그리고 고용시장의 냉각, 시총을 뚫어버린 기술주들의 실적 악화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 애매한 일본 두들겨 팬다고 해결이 날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죠. 아마 한 주 간격으로 엑셀을 여러 번 밟는 급발작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러니 벌써 눈치 까고 서울 매물 움직이는 거 보세요. 선수들은 아주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76,000까지 뚝 떨어졌다가 매물이 79,000선을 다시 회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급속 충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집값이 견고하게 올라갈 온갖 악재를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악재만 터지는 시장에서 어떻게 불꽃놀이 계속 터뜨릴 수 있겠어요? 한계의 봉착을 한 거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강남 분양시장에 슥 하고 묻혀서 어마무시한 인원들이 청약통장을 던지는 것이 마치 완벽하게 부활한 부동산 시장에 개항의 스타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너무 주변 여건이 악재인 겁니다. 이틀 전 터진 코스피 8% 폭락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자산 가치의 대변곡점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는 팩트라 말할 수 있죠. 결국 집값 상승이 만사가 아니라는 점, 얼마나 구멍이 많은 이 자산시장의 상승세인지 딱 한눈으로 봐도 한계가 보이는 수순으로 가는 궤적이었는데 바로 옆에서 딱 하고 걷어차면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는 위태위태한 전진이 한순간에 벼랑 끝을 마주할 수 있다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위기들이 갑작스럽게 연타를 두들기듯이 찾아올 거란 얘기입니다. 매수로 돌아선 전월세 수요가 동요하기는 지난달만 해도 뭐 그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뭔가 결단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6월 거래량이 7,000건을 찍고 전월세 거래가 급감할 정도로 매수세로 돌아선 열풍이라 말해도 그렇게까지 몰린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재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7월 하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와중에 미국발 증시 폭락이 터졌고 한국은 고스란히 그 폭락에 묻혀서 허우적거림 8% 급락 추세를 보인 건데 그만큼 집값을 위협할 수 있는 금융불안 요소가 도미노식으로 하나 둘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정한 타임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틀 전처럼 급작스럽게 쳐들어오듯이 집값을 강타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얘기죠. 매수세가 상당히 뜨거워지려 했던 찰나 분위기가 확 바뀐 건데 이건 뭐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공식이었고 이런 와중에 급변 사태가 터진 거죠. 그대로 자본 잠식 상태의 부동산 집값의 운명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지표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나왔던 거고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게 종결이 아니라 진행력이라는 얘기죠. 공포라는 건 쉽게 시장에서 지워지지 않을 난제인 건 불안 요소가 먹구름 소나기 한바탕 쏟아내고 싹 개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루하게 늘 그 자리에서 좀비처럼 살아오는 건데 그래서 금융시장의 공포가 무서운 겁니다. 전체 심리를 저기압 상태로 눌러놓는 하방 압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건데 이게 이제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경기 체감도 역시도 아무리 뭐 122억 달러 6년 9개월 만에 경상수지 흑자를 달리는 실적을 내도 이걸 기본적으로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내수 부진은 거의 블랙홀 수준으로 나라 경제 자체의 체감도를 빙하기로 바꿔놓기에 충분한 위기감을 던져주고 있는데 회복 조짐이라는 전망도 뭐 계속해서 엇갈리는 그런 전망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내수는 가장 극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부동산 부채 문제와 연관이 되는 문제죠. 주담대를 뭐 한 달에 8조를 땡기니까 소비가 뭐 당최 진작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엔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형국인데 돌고 도는 악재는 부동산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게다가 리스크가 거의 극강으로 올라온 위험지수를 해결하지 못하면 스스로의 무게를 못 이기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멀리도 아닙니다. 올해 연말에 충분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자산시장의 해체와 재편이 급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죠. 확실히 이틀 전 금융 충격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 달리던 추세가 급격하게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고 이 주식시장은 일주일마다 대변곡점을 그려내게 될 가능성도 높게 보이네요. 부동산 시장 아주 엄청난 대변화의 기점에 서게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잘 관망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노리신다면 골든타임 분명히 붙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라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